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이 기간 동안 어떤 걸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아마도 방향성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향성. 예. 그래야 뭘 훈련을 받든지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단계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방향성을 잡지 않으시면 그냥 무작정 주변에 뜨는 거 아무거나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도 혼란스러우시고 예, 그 구직 과정 자체도 체계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 쪽에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부족한 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면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뭐 경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걸 부탁드려서 죄송하긴 했었는데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보호 관련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예. 강화에는 요양보호기관이 호세밖에 없고요. 김포로 다 가셔야 돼요. 요양보호 교육기관은 훈련기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좀 그 실업급여할 때 취업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자. 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취업할지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실업급여 끝나고 알아보시면 늦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적어도 꼭 당부드리는 건 한 달 전부터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왜냐면 대부분이 다 실업급여 좀 끝나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절 없이.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전? 아니면 2달 전부터는, 왜냐면 그런다고 채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기적인 노력을 좀 하시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 그렇죠. 뭐 하루에 1개 이상은 뭐 일단 이력서 넣어보기,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용 행사 가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거 꼭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 실업급여를 다 받으시는 게 사실 유리하지 않은 분도 정말 많으세요. 아, 그래요? 경력이 좀 좋으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으시면 사실은 그만큼 급여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경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실업급여를 다 받으시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제일 추천드린 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활동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 조기 재취업수당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좀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실업급여 받으신다 그러면 안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 구직활동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냥 의지 없이 낸다. 정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꼭 반드시 중간에 취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주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이거 오시는 분들은 아마 고용센터나 이런 데서 그냥 실업급여 도장받으러 오는 거야, 이런 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인사 담당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굳이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얘기 정도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업급여 받는다 뭐 이상한 건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할 경우는 좀 그럴 수 있는 거고,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워크넷에 구인 들어오는 것 중에 저희도 사람 채용할 때 보면 그냥 실업급여 때문에 신청하나,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특히 온라인으로 받을 때 성의 없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진이 없다든가 뭐 정말 기본적인 서식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실업급여 받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입장이 있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혹시 더 궁금하신 질문들을 좀 더, 아까 이제 양아미님은 부인을 원할 때 일자리를 결연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서 같이 동행 면접도 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직활동 많이 해봤거든요. 면접도 많이 보고.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기업에서 어떤 걸 연결을 해서 내가 전화해서 거기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럴 때 안 돼요 이런 거 끊는 전화 받기가 되게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중간에서 좀 그런 걸 완충시켜주고, 또 면접 가서 본인이 면접을 잘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면접 볼 때 깜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전혀 뭐 본인이
기업 대표 같아요. 아, 그 네. 기업 대표를 면접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행 면접 서비스도 있어요. 같이 면접도 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대체 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가겠냐. 그렇지만 계속 또 일자리는 저는 돌고 돈다고 봐요. 언젠간 또 나올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김원철님은 실업당하면 멘붕 2년 갑니다.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실업의 경험 있으시죠? 아, 제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직업을 많이 바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참 어려워요. 그죠? 실업이라는 건. 어떤 게 제일 그렇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방향성이 안 잡힐 때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 뭔가 이 혼란스러운 기간이 그냥 계속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불안한.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왠지 낙오자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계약 해지로 딱 어떤 느낌이면 내가 굉장히 이 거절당하는 뭔가 굴욕감 이런 게 좀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업이라는 건 어떤 우리 사회의 바운더리에 같이 있다가 이탈한 느낌, 탈락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만 아까 여기 멘붕아 2년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바닥을 치시고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퇴직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내가 자꾸 다운이 된다고 하시면 이거는 내가 특별해서 내가 못나서 뭐 혹은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6개월이면 또 회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너무 빠져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화에는 장애인 보조 활동이 취업할 수 있는지 있는데 이게 이제 군청에서 그 일자리로 뽑아요. 공공 일자리로 뽑는데 이게 좀 시기가 있어서 지난번도 한번 구인이 났더라고. 근데 여기에 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련 경험, 그러니까 선발을 하잖아요. 그럼 관련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좀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거. 그럼 경험은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험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자원봉사라도 그렇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자원봉사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공헌을 하는 거고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해서 내가 잘하는지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워낙 많으니까 지역에 강화는 좀 이제 한계는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장애인 활동 보조원 이런 것들 좀 루트가 약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원봉사센터 활용해서 경력도 쌓아서 경험을 가지시면 되는데 공고가 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다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 같으세요. 네.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구직 방법의 일환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옳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것이 구직 활동에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희님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구직 활동하자 노가다 경력도 요구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노가다군요? 노가다도 그러니까 경력을 요구하거든요. 현장 일용직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뭐 신규 인원도 필요할 텐데 지금 멀쩡히 일을 하시던 분들 다 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우선 쓰게 되겠죠. 사업적인 소수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태희님 같은 경우 어떤 일을 전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노가다는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기업에서도 아니 전혀 공장 일을 안 했고 했던 분들이 나이도 나이지만 육체노동을 안 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꾸준하게 어떻든 몸 쓰는 일을 했던 분들은 노가다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했을 경우는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있는 거니까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도 있어요. 소방안전 1급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일할지 몰라요? 그랬어요.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 같으면 소방안전협회부터 두드려 보겠습니다. 협회. 보통 일자리들인 그 자격증 협회 쪽으로 몰리고 그쪽에 들어가면 보통 그 관련 채용 구인 구직 공고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활용해 보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관리나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도 많이 요구는 하는데 요즘 이런 데가 사실은 거의 많이 찼어요. 시설 관리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지금 요즘 경비직도 사실 채용이 워낙 어려워요. 그죠? 급여가 워낙 올라가서. 네네네. 끝으로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네네. 유명인 이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동차 헬리포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무조건 당신이 옳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뭐 누군가는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취업 지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딱 본인이 믿는 만큼만 가시는 경우를 워낙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본인이 먼저 포기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와중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일을 하고요. 그런 계기들은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행복이라는 건 기분 좋은 감정이 유지돼야 되는 거다. 그 긍정적인 마인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소소한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 저 정도영 코치 뭐 하실 때 기분 좋으세요? 저는 산책하는 거 되게 산책하기 기분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요즘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뭐 강화에 있으니까 사실 아주 익숙하겠지만 뭐 산에 올라가기, 또 뭐 자전거 타기 이렇게 나한테 좀 힘과 용기, 힘과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기분 좋은 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 이건 어떨까 싶어요. 네.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면접 특강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예, 오늘까지 수고해주신 정도용 코치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